오랜 장난을 했고. 야, 지금 임영웅 님이 친구분 결혼식에 등장해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뜨겁다 못해 아주 후끈 달아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영상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 님의 야외 축가였다고 합니다. 아마 노래 들어보시면 이게 무슨 노래인지 모르시는 영웅시대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임영웅 님이 제가 알기로는 노래를 2곡 정도 부른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상들을 보면 막 뒤로 댄스도 하고 거의 뭐 콘서트 현장을 방불케 하는 모습이고, 또 주말에 날씨가 얼마나 화창했습니까? 이 야외 결혼식에서 임영웅 님이 짧게 자른 머리에 청자켓을 입고 길다란 기럭지를 자랑하면서 노래를 막 부르며 종횡무진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영상에 보이시겠지만 이 수많은 하객분들이 와 반응이 난리 났습니다.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현장의 생생한 모습의 영상들을 제가 가감없이 하나씩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 아마 보시는 내내 우리가 상암 콘서트를 가면 이런 임영웅 님의 댕댕한 모습을 보겠구나. 이 신나는 모습을 우리가 다 같이 즐기면서 함께 하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영웅 님의 이 생동감 넘치는, 사실 여기가 음향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정말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모습을 한번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다 같이 느껴보시면 어떠실까 싶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목소리에 살아 나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진도 그 당신 내 곁에 있어 나 그래 걸까 부족했던 내게서 나조차 못 믿던 내게 옆에 머문 사람 무얼 봤던 걸까 가진 것도 없던 내게 발자국만 뒤로 얼마짜리야? 앞으로 좀 가볼까요? 이거 가도 되겠죠?
너무나 고마운 사람 너무나 따뜻한 사람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내 사랑 너무나 따뜻한 사랑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내 맘속에 있는 사랑 나 그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런 당신 내 곁에 있어 그대는 나만의 사랑 그대 걸까 부족했던 내게서 나조차 못 믿던 내게 옆에 머문 사람 뭘 봤던 걸까
가진 것도 없던 내게 발자국만 뒤로. 얼마짜리야? 앞으로 좀 가볼까요? 이거 가도 되겠죠? 너무나 고마운 사람 너무나 따뜻한 사람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내 목소리의 사랑 나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 당신 내 곁에 있어 나는 행복한 사람 보신 요 사진 아마 영상으로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현재 SNS를 그야말로 뜨겁게 달구고 있는 장면인데요. 임영웅님이 드디어 최근 근황 소식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자, 임영웅님이 이렇게 머리에 선글라스를 끼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핸드폰으로 임영웅님을 막 근처에서 촬영하는 모습도 있고요. 주변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임영웅님을 에워싸고 있는데, 임영웅님은 이 상황을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한다 이런 표정이 아니라 즐기기라도 하듯 편안하게 서 있고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건 바로 금요일 저녁밤에 임영웅님이 목격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현장에서의 모습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슈퍼스타가 그냥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다? 아마 난리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모습이 포착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몰렸어요. 임영웅님이 발견된 곳은 어딜까요? 바로 서울에 위치한 성수동이라고 하는 동네라고 합니다. 자, 이 성수동이 굉장히 성수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뚝섬역까지 핫한 곳입니다. 이곳에 정말 많은 카페들이 즐비하고요. 성수동 카페라고만 검색을 해도 여기에 뭐 정말 유명한 매장들부터 유명한 카페들까지 한국의 브루클린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맛집과 유명한 명소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요즘 MG가 아니라 이젠 젠지라고 하죠. 젊은 10대, 20대 많은 젊은이들이 가는
핫한 플레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도대체 임영웅님이 무슨 연유로 등장을 했을까?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렇게 길거리에서 임영웅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시민들과 팬분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 모습까지도 다 영상으로 지금 SNS에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의 브랜드는 슈프림. 제가 예전부터 설명드렸던 미국의 아주 오래된 정통 스트릿웨어 브랜드라고 말씀드렸죠. 힙합 가수들이 많이 입고 스포츠 선수들이 정말 좋아하는 슈프림 브랜드인데 역시 임영웅님 유니폼 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이게 사실 축구 유니폼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슈프림이라는 브랜드에서 축구 유니폼을 이미지화해서 이렇게 의류 상품으로 내놓은 건데 임영웅님이 또 이걸 입고 성수동에 등장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성수동에 혹시 축구 때문에 방문했을까요? 성수동 풋살장이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제 예상으로는 임영웅님이 성수동에 풋살 또는 축구 운동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방문을 했던 것이 아닐까 싶은데 또 팬분들 사이에서는 그런 기대감이 많이 쏟아집니다. 이거 혹시 2집 앨범 또는 신곡 앨범 마무리 작업을 하려고 성수동에 방문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성수동에는 음반 스튜디오도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추측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2집 앨범, 두 번째는 축구, 풋살을 위해서 방문했다. 그런데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임영웅님의 2집 앨범, 신곡 앨범은 상암 콘서트 때 발표가 되건 그 이전에 발표가 되건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성수동 전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시민분들이 임영웅님의 주변에 잔뜩 몰려들었고 임영웅님은 현장에서 시민들이 데리고 있던 강아지를 막 보면서 쓰다듬고 껴안고 이런 따뜻한 모습을 보여서 실제로 임영웅님을 본 많은 시민들의 증언글을 보면 야, 임영웅님을 길거리에서 볼 확률이 몇 %나 될까?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사람 자체가 참 따뜻한 느낌이었다. 이런 증언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고 있는 이 사진은 임영웅님이 콘서트 때 보여줬었던 임영웅 히어로의 스페이스 코너 사진입니다. 직접 물고기 뮤직 소속사에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아주 고화질의 사진인데요. 이때 모습을 보니까 콘서트 때가 다시금 떠오르시는 영웅시대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요번 전국 투어 콘서트에는 참여조차 못하고 저희 어머니가 저 몰래 표를 구하셔가지고 다녀오시긴 했지만 참 이 모습을 보면 왜 콘서트장에 다녀오신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행복해 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 같습니다. 사진 한 장씩 쭉 넘겨보면 와 정말 고화질이죠. 임영웅님의 얼굴을 거의 더 확대해볼까요? 더 좋으시다고요? 네. 코앞에서 보는 느낌이 나시지 않습니까? 살짝 전체 모습을 위해 좀 줄일게요. 자, 이렇게 멋진 임영웅님의 다음 콘서트가 상암 콘서트로 이제 이어지잖아요. 사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콘서트를 한번 다녀왔지만 전광판으로 보는 것과 정말 가까이에서 임영웅님을 보는 그 느낌의 입체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훨씬 더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작고 막 선명하잖아요. 사진으로 보니까 그 느낌이 조금은 전달이 되는 것 같아 참 놀랍기도 합니다. 특히나 매회 콘서트를 해 나가면서 보여주는 임영웅님의 의상들을 놓고 보자면 정말 멋스럽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지금 노래가 참 선거송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은 좀 더 충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신나는 소식 먼저 빠르게 전달해 드려 볼게요. 임영웅의 저력 드디어 곧 다이아클럽. 야, 이건 정말입니다. 뭐가 정말이냐? 소시 영상을 보신 분들이면 정말 다 아실 거예요. 제가 100억 스트리밍 달성하는 거 내년에 가능하다. 제가 작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올 2024년이죠. 자, 멜론 누적 스트리밍 횟수가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빨리 100억을 달성하자. 이 영웅시대 분들 내에서도 임영웅님의 이 스트리밍 100억 달성을 위해 정말 불철주야
엄청나게 애쓰고 있다라는 증거들을 제가 상당히 많이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거 뭐 아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멜론에서 진행하는 스트리밍 조회수별로 등급을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임영님이 왜 95억 7천만 스트리밍이 대단하냐? 아시다시피 다이아클럽, 임영님은 골드클럽 회원인데 이 다이아클럽은 100억 회 이상이 달성된 가수만이 그곳에 이름을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름을 올린 유일한 가수가 바로 방탄소년단입니다. 이미 임영웅님은 골드클럽에서도 84억 회를 지니고 있었던 엑소를 돌파하면서 멜론 누적 스트리밍 역대 2위로 올라섰습니다. 1위는 다이아클럽의 유일한 방탄소년단 뿐이에요. 그러니 임영웅님이 100억 회를 달성하는 순간 이제 다이아클럽에는 방탄소년단을 제외하곤 임영웅님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가수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 스트리밍 조회수에 한해서이죠. 그러니 평소에 멜론으로 임영웅님의 노래를 많이 들으시던 분들은 지금 더 힘을 내셔서 더 많은 스밍과 더 많이 주변에 홍보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왔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이런 신기록들이 한 해, 두 해,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도대체 무슨 소리냐? 지금 보니까 임영웅은 임영웅 하나은행 광고 영상 풀버전도 5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3월 11일 날 공개된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됐죠? 근데 벌써 5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한 달에 500만이라 세 달에 1,500만. 와, 물론 단순 숫자 이야기이긴 하지만 엄청난 조회수 폭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니 이 광고 업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광고주인 하나은행 입장에서는 임영웅이란 가수를 이거 모셔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대단한 영향력을 우리 아티스트가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또 있습니다. 임영웅 이름값 했다. 91주 연속 스타 왕중왕에도 압도적인 1위에 등극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곧 100주 연속 스타 왕중왕 1위의 기록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역시 임영웅이란 가수의 파워가 왜 대단한지 영웅시대 분들의 힘으로 증명이 됩니다. 무려 13만 3천 표가 넘는 투표를 받으면서 2위에 영탁님이 8만 8천 표, 3위에 이찬원님이 7만 7천 표인데 두 사람의 투표량을 거의 합친 만큼의 숫자를 우리 임영웅님 혼자서 득표를 받고 있으니 이 임영웅님의 팬덤인 영웅시대 분들의 이 활약상이 이거 대단해도 너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계속하여 각종 기록에서 1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임영웅 또 1위, 158주 연속 독주를 하고 있다. 무슨 독주일까요? 바로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입니다. 야, 158주. 이것도 제가 200주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2024년 4월 달에 제가 한 번 더 확언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200주 돌파되는 거 정말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 금방 돌파하고도 남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자,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을 찾는 많은 광고주들 또 많은 기업들이 있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최근 공개된 이청정원 햇살 담은 영웅 라벨이 공개를 앞두고 이렇게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7일 정도 지나면 바로 히어로 라벨, 영웅 라벨이 공개가 되는 건데요. 아마 여기에 임영웅님의 새로운 사진들이 대거 공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청정원에서도 날리고요. 하나은행에서도 날리고 최근 또 제주 삼다수에서도 날리니 그야말로 축제와 같은 분위기가 아주 대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파워가 여실히 드러나다 보니까요. 사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콘서트 기대치가 너무 높습니다. 근데 임영웅님의 콘서트 표 2장이 1,000만 원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아, 그게 뭔 소리냐 하시겠지만, 자, 전국 불효자 속출의 결국 사실 기사 내용을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추첨 제도로 임영웅님의 콘서트 표를 예매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이런 건의사항이 등장을 한 건데 2장에 1,000만 원은 그럼 뭐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안표파리들의 행태입니다. 이 안표파리들의 한 장에 500만 원씩 파니까 이 임영웅님의 콘서트 티켓 한 장당 1,000만 원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티켓값이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태를 빨리 억누르고 빨리 이런 사태를 없애버려야 하는데 사실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음에도 잘 모르시는 소수의 몇몇 분들이 이들에게 티켓을 샀다가 피해를 입곤 합니다.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상황 속에 안 그래도 티켓팅을 하고 싶어하는 영웅시대 자녀분들은 불효자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속출 사태가 터지니 이제 예매 추첨제 도입을 하자. 많은 분들이 찬성도 하시고 반대도 하셨는데 여전히 이 얘기는 왈가왈가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임영웅님의 파워가 대단하다 보니까 임영웅님의 이 노래도 그 파워가 대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임영웅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가 선거송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트로트부터 CM송까지 유권자를 잡는 선거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길거리에 선거 로고송이 매우 울려 퍼지는데 우리가 참 답답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가 선거송으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선거송은요 1960년대부터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선거송 문화가 아주 이례적인 건 아닌데 문제는 이 노래가 사실 괜히 유권자들의 마음을 홀리기도 하고 더불어서 임영웅님 같은 경우는 실제 투표를 가장 많이 하는 유권자 나이대 분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영웅님의 선거송을 부르는 정당과 또 임영웅님의 노래가 아닌 정당 간의 팬덤이 양극화돼서 선거 투표를 하는데도 뭔가 괜히 가수의 영향력이 행사된다. 이런 우려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독특한 기사를 제가 하나 찾을 수가 있었어요. 선거 로고송에 가왕, 조용필 노래가 없는 이유. 자, 제가 썸네일에도 말씀드렸다 싶지만 총선 로고송에 임영웅님의 노래를 사용 못하게 막을 수 있는 사용 자체를 취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가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이 기사를 보고 좀 더 확신할 수 있었는데요. 총선 로고송에 가왕 조용필의 노래가 왜 없나 쭉 한번 내려보니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양파로 나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치하면 보수, 진보 평생 이어져갈 그럴 경쟁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쭉 내려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억만금을 지급하더라도 원작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건 다양하다. 신기한 예로 가왕 조용필은 수많은 히트곡을 자랑하는 한국의 대표 가수지만 선거 로고송에선 그의 노래를 거의 들을 수 없다.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선거 로고송으로 쓰인 적 있지만 이건 조용필이 아닌 황선우가 작곡한 노래이기 때문이다. 2020년 총선 당시 유산슬의 합정역 5번 출구 역시 사랑의 재개발은 김이나 작사가와 조용수 작곡가가 만든 노래로 사용됐을지 모르지만 합정역 5번 출구는 유재석이 직접 작사에 참여하면서 선거 로고송의 사용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후보자가 정책이나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개사할 수 있는 여지도 많기 때문에 트로트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최근 유권자의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트로트 노래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보세요. 결론은 어떻습니까? 조용필님의 노래가 왜 쓰일 수 없었느냐? 이렇게 이례적인 다른 사람이 작곡한 노래가 아닐 경우 유명한 싱어송라이터잖아요. 조용필님은 자신이 직접 노래를 만들고 부르기 때문에 허락 안 하면 부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어떻습니까? 이런 정치계에서 임영웅님의 노래가 싹 사라질 수는 없을 거예요. 이제 나만 믿어요나 다른 몇몇 노래는 다른 작곡가분들이 허락하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조용수 작곡가와 김이나 작사가에게 실망했다라는 분들도 더러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임영웅님의 2집 앨범 신곡 제가 뭐라고 누누이 예측드렸습니까? 아마 자작곡으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런 말씀 드렸어요. 임영웅님의 런던보이를 시작하여 모래알갱이와 같은 그런 자작곡 노래들이 이렇게 총선에 사용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존재한다. 그러니 임영웅님의 2집 앨범에도 자작곡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왔는데 자연스럽게 그런 흐름이 많아질수록 이렇게 선거 로고송에 임영웅님의 노래가
등장할 일은 아예 사라지게 될 날이 금방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현명한 수호천사님들도 이 의견에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물론 정치라는 게 무조건 나쁘다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눈기 닫고 정치계를 멀리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하지만 우리가 응원하는 가수는 정치계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아마 임영웅님의 자작곡이 계속 많이 발매될 때마다 이렇게 선거송으로 사용될 확률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영웅님 지금 상암 콘서트 티켓팅 일정이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설레이고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여기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이야기도 함께 덩달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뭐 상암 콘서트도 굉장하지만 요거 하나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과연 무엇이냐? 지금 임영웅님의 이 영향력, 손흥민보다 임영웅이 좋다. 기사에 어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손흥민 선수보다 임영웅이 인기가 더 많다. 뭐 이런 말이 나왔을 정도인데, 제가 최근 손흥민 선수의 소식을 많이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삼 임영웅이란 가수의 브랜드 파워가 얼마나 막강한지를 느끼게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가수 임영웅이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 2024년 4월 1위에 올라섰다라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저희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임영웅 광고 브랜드에 대한 링크 분석에서 신뢰하다, 공감하다, 사랑받다가 굉장히 높게 나왔죠. 그리고 임영웅님의 광고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비율 분석에서는 긍정 비율이 무려 92.98%로 분석이 됐을 정도입니다. 이번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 순위는 굉장히 놀라워요. 1위부터 20위까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임영웅님이 압도적 1위, 뭐 요 포스터에 이미 다 설명이 돼 있죠. 2위에 손흥민 선수, 3위에 손석구 배우, 4위에 마동석 배우. 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손석구, 마동석 이 두 배우는 대한민국 남자 배우 중에 손에 꼽는 탑급 배우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월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선수인데, 자, 이들과 함께 우리 아티스트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 제가 깜짝 놀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아마 우리 소천사님들 중에서도 임영웅 가수 파워가 대단한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임영웅님의 상암 콘서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을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영웅님의 이 상암 콘서트 왜 대박이 날 수밖에 없냐? 자, 이 상암 콘서트에 애시당초 많은 분들이 5만 명 이상의 좌석을 예상하셨는데 최근에 있었던 많은 가수들의 콘서트 사례를 보면 사실 스크린 뒤에 있는 좌석이 빠지면서 한 4만 명대 정도가 되지 않겠냐라는 추측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좀 흥미로운 점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면 이게 이제 임영웅님의 요번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있었던 360도 콘서트 무대 아니겠습니까? 자, 이 천장에 달린 이 대형 스크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상 상암 월드컵 경기장은 스타디움이다 보니까 천장이 뚫려 있지 않습니까? 이 천장이 뚫려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대형 스크린은 밑에 기둥을 세우는 형태가 아니라 천장에서 구조물에 매달려서 이렇게 설치가 되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번 상암 콘서트에서는 아쉬울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상암 콘서트 과연 어떤 모습이 되느냐 하나씩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번 상암 콘서트 아마 뭐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사실 빅뱅의 콘서트와 싸이의 콘서트가 가장 유명하고 거대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수의 공연이 거의 뭐 역대급 인원을 모집한 초대형 규모 콘서트거든요. 그 당시 때의 모습을 보면 야, 이 뒤에 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뒤쪽에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꽉 차 있는 모습이 아마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야말로 모든 관객들이 이 앞에 있는 메인 무대석을 제외하고는
이 뒤쪽이죠. 이 뒤쪽에 있는 좌석을 제외하고는 사방이 다 차 있죠. 이 잔디석에도 좌석으로 깔려서 사람들이 꽉 차 있고요. 양쪽 사이드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밤에 보면 약간 이런 모습이에요. 마치 영웅시대의 응원봉 같은 컬러인데, 자, 저녁에 보면 이렇게 빛납니다. 임영웅님의 콘서트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녁 시간대에 시작해서 늦은 밤까지 하니까 이렇게 어두워질 텐데, 사실 보통의 콘서트장이면 원래부터 이렇게 어두운 상태로 시작합니다만, 이번에는 스타디움 콘서트다 보니까 아마 시축 행사 때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당시 때 이렇게 밝은 낮에 임영웅님의 무대를 잠깐 봤지 않습니까? 이제는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우리가 다 같이 밝은 대낮에 함께 보게 된다라는 것이고, 노을 질 때의 순간도 너무나 멋진 것 같아요. 보면은 하늘은 이제 점점 해가 지고 있는 모습이 살짝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메인 무대가 보이고, 야, 보이시죠? 가운데에 사람들이 꽉 차고 여기 사이드 윗부분까지 그냥 관객석이 아주 한가득 차 있는 게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이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장면도 보면 완전 꽉 차 있죠. 그냥 와, 이게 정말 사람들인가 싶을 정도로 약간 잔디 같지 않습니까? 노란색 잔디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관객들이 이곳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인 무대 뒤쪽에 있는 좌석이 비는 건 상당히 아쉽지만 그럼에도 정말 많은 좌석이에요. 아시다시피 임영웅님의 올림픽 경기장 콘서트가 약 1.9만 명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소 4만 명대라고 하니 2배 이상의 영웅시대 분들이 처음으로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인다라는 겁니다. 저녁이 되면 더 환상적이고요. 제가 요거 공연하는 거 영상으로 봤는데 정말 많은 무대 장치가 설치가 됩니다. 천장으로 막 레이저 쏴버리고요. 정말 많은 관객들이 들고 있는 응원봉 컬러가 또 기존의 임영웅님의 콘서트처럼 아마 노래와 무대 중앙장치 제어에 의해서 컬러가 다 같이 이렇게 통일되어서 변화가 될 겁니다. 환상적이겠죠? 그런 모습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이런 장면들을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전부 다 일어서 있고요.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단 하나의 가수를 다 같이 응원한다라는 건 정말 그 에너지와 영향력이 엄청날 것 같거든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에 임영웅님이 탁 서 있고 비록 무대가 천장형 무대는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좌석을 메우고 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좌석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메인 앞에 있는 스크린석을 제외하고는 가운데가 꽉 차 있다라는 건데 보니까 요 화면 하단에 요 보이세요? 요렇게 중앙을 제외하고 가수들이 사이드로 이동하면서 여기에서도 와서 막 무대를 보여주고 여기에서도 와서 무대를 보여줍니다. 물론 저기 계신 분들은 이것도 안 보이겠죠. 사실 이 스타디움 콘서트의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이 끝쪽에 계신 분들은 무언가를 느끼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음향장치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임영웅님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가운데가 정말 꽉 차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멋지지만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마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 바로 전방에 있는 메인 무대만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 뒤쪽에 계신 분들은 저 앞에 있는 무대를 보기 어떻습니까? 상당히 멀게 느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굉장한 단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가운데에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자리를 꽉 메우고 있는 것도 환상적이긴 하지만 이 무대가 잘 보여야 좀 더 몰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낸 모습을 보면 이게 이제 SM타운 라이브라는 콘서트 때의 모습인데 요때 이렇게 돌출 무대가 좀 꾸며졌어요. 전방에 있는 무대 말고도 뒷자리가 비는 건 똑같지만 앞으로 좀 무대가 나와서 관객을 유치한다. 근데 요거의 단점은 이 데스존이라고 해서 이 돌출 무대로 인해 관객분들이 좀 좌석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임영웅님의 기존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천장에 막 스크린이 설치되던 360도 무대
그 밑에 무대가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요런 삼각형 존의 무대와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설치하면 그나마 우리가 하기 어려운 티켓팅 좌석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땐 요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비록 메인 무대가 거리는 멀어도 저 먼 곳까지 이렇게 막 레이저를 쏘는 그런 모습들도 함께 공개가 되곤 하거든요. 뭐 어떤 분들은 요 가운데에다가 커다란 스크린을 하나 더 설치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또 어떤 분들은 비록 거리가 굉장히 멀다 하더라도 내 눈으로 이렇게 뻥 뚫린 이 스타디움의 공간감을 느끼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건 역대급 최대 규모의 콘서트장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고, 아마 초대형 모니터가 최대한 많이 설치가 되지 않을까, 이 뒤쪽에도 좀 더 설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